자, 오늘 테스트 특강 마지막 시간이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에 의의를 두지 않고 하던 대로 오늘도 열심히 문장 보기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것도 까먹을 것 같은데 이거 답안지를 미리 쌤이 뽑아놨거든요. 이따 다 끝나고 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 지금 드릴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전달. 뒤로 전달. 하나, 둘, 셋, 넷. 오늘 번호는 8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보기 전에 요 전 페이지에 아마 필기할 수 있는 란이 있죠? 여기 형용사 부사 필기할 수 있는 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몇 가지 좀 필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적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에어컨 튼 거니? 자, 오늘 형용사 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한 이래로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에서 나온 어법 문제 순위를 따져보자 라고 했을 때 1위는 수일치고요. 2위는 what과 that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접속사. 3위 내지 한 4위 정도가 형용사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된 비율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이제 개념이 또 잡혀야 되겠지. 먼저 형용사와 부사 혹은 요즘은 이제 밑줄이 대세다 보니까 밑줄형 문제로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공식으로 머리에 사고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야 돼. 형용사 부사 물어본다? 그럼 니네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뭘 수식하지? 이 둘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그러니까 뭔가를 수식한다라는 건 팔품사 중에서 두 개, 형용사와 부사밖에 없습니다. 전치사라는 친구도 뒤에 명사가 따라 붙어야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단독적으로 한 단어가 뭔가를 수식을 한다? 형용사, 부사 두 개의 품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얘가 뭘 수식하지? 두 번째, 보어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어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또한 요 형용사 부사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어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형용사는 누굴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형용사의 자리도 명사 앞자리와 뒷자리에 매김을 해야 되고 부사 자리 같은 경우도 형부동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할 수 있다 보니까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것만 씁시다. 형부동 문장 전체. 그럼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부사가 동사를 부사가 문장을 꾸밀 수도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영어는 되게 단조로워. 수식을 한다라는 건 그 수식할 대상의 앞자리와 뒷자리에 매김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식어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형용사 앞뒤자리, 부사 앞뒤자리, 동사나 문장 앞뒤자리에 항상 이 부사라는 친구가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 형용사냐 아니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형태냐 뭐 이런 패턴으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가 단순히 그냥
happy, gloomy 뭐 이런 형용사의 한 단어로서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형용사는 뭐도 있다? 분사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분사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우리 PP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도 우리가 형용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surprising도 형용사고요. surprisingly는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 판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식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어죠, 보어. 보어는 두 가지 보어가 있습니다. 5형식 문장에서 보어를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은 몇 형식이죠? 주격 보어 2형식과 목적격 보어 5형식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에 대한 인지가 먼저 판단이 있어야 돼. 그건 어디서? 우리가 평소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어법 교재 안에 2형식, 5형식 동사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은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그 특강 수업 예전에 하면서 여러분들 2형식 동사에 대한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보어를 취하는 동사, 주격 보어를 취하는 2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가로치면 또 이게 너무 좁으니까 2형식 동사는 예쁘게 쓸게. 이 보어를 취하는 동사를 보자라고 했어요. 이 2형식 동사는 비동사, become 동사, get, grow, 그래도 좁네. go라고 여기까지 할게.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아마 이 겨울방학 특강 같이 하셨던 친구들은 이 2형식 암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remain다, stay다. 유지동사. 얘네들도 뒤에 보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라는 거. 머무르다, 남아있다라는 일반 동사의 의미도 쓰이지만 우리가 보어를 취하는 동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ook, seem,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look다, seem다, appear다. smell다, taste다, sound다, feel다. 우리 감각 동사라고 하죠. smell, taste, sound, feel. 마지막 prove, turn out까지. 선생님이 한 17개의 동사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2형식 동사로 판단을 해서 아 얘네들 뒤에 뭐가 오는구나, 보어가 와야 되는구나, 이게 왜 지금 노란색으로 17개를 썼는지는 이따 문장 보시면서 쌤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요 자리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 거지. 항상 보어 자리에 물어보는 건 뭐야 얘들아? 야, 나 해석상 부사 나오는 거 어때?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니까 부사 나오는 거 어때? 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볼 거지만 형용사 부사에서 이 동사를 니네 보시고 아 부사는 안 돼. 형용사가 와야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암기가 되셔. 아 암기보다는 숙지. 머리에 각인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야. 이걸 뭐 내가 니네들한테 대단한 거니까 암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그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너희들한테 성경 말씀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부처 말씀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단순 요 정도의 수준 정도로 암기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냥 표현될 수 있도록 그것만 니네가 만들어주면 돼. 5형식의 목적격 보호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한 판으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5형식 동사 이따가도 나오면 쌤이 보여드리겠지만 평소 수업 시간에 뭐 대표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사역 동사라든지 지각 동사라든지 그 다음에 keep, live, find 동사, keep, live, find 동사 얘네들 뒤에는 동사 모양의 목적격 보호를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5형식 동사의 가장 기본 베이스의 보호는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조금 특이 케이스들이 있어. 5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누가 있냐?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장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순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단조로운 게 아니야 얘들아. 영어법이 쉬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게 나중에 다 연결이 돼. 오케이? 그러면서 진짜 한번 빵 터지는 때가 나와. 시동 걸 때까지는 예열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장. 좀 봐오셨나요? 이 like가 뭐죠? 비동사 뒷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일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니네가 형용사나 명사를 많이 찾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는 얘는 이형식 동사로 니네가 비동사를 본 거고, 일형식 동사로 비동사를 봤을 때에는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전치사 명사구나. 그 밖에 부사구 같은 것들도 올 수 있어, 얘들아. 그때 비동사는 뭐라고 해석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근데 be like는 뭐야? 같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왜? like가 전치사 의미로 같은 의미거든. 오케이? 뭐뭐와 같은 such as의 의미. 뭐와 같은. Labels on the food. 음식의 라벨지는요, are like. 같습니다. 뭐와 같냐면 table of contents found in the books. 책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목차죠. 컨텐츠는. 그러니까 컨텐츠의 table of contents 하기는 목차죠. 목차. 그 목차와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음식의 라벨지와 책의 목차를 비유해서 음식의 라벨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내 몸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써져 있는 게 labels, 라벨지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81번, even stronger. 자, even stronger하고 컴마 찍고요. 특히나 when you are young 하고 나왔어요, 얘들아. 그리고 are 나왔고요. our friends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용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주어로 될 수 있는 품사는 딱 하나. 니네한테 말했어. 뭐? 명, 동, 명형. 뭐밖에 안 돼? 명사밖에 안 돼요. 주어는. 그지? 그럼 니네가 형용사를 문장의 맨 앞쪽에 서두에 봤으면 얘 주어 아닌데 왜 여기 왔지? 뭐구나. 문장의 보어, 형용사가 강조된 거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문장의 어떤 한 요소가 맨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럼 그건 무슨 문장이다? 강조된 문장이다. 영어에서 강조를 했으면 보통 강조됐다는 표시를 해줘. 그게 뭐야? 도치라고 하는 거야. 들어본 적 있니? 오케이? 자, 도치는 왜 하는 거라고? 야, 이 문장 명동 명형인데 그 중에 형용사 뒤에 있던 형용사가 앞으로 뛰쳐나가 강조된 문장이야. 왜? 주어 동사 보어의 문장의 형태를 그대로 썼는데 얘가 앞으로 뛰쳐나가면 선생님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자리가 흐트러진 거야 이미. 그치? 얘가 앞으로 뛰쳐나갔으니 문장의 자리가 흐트러졌으니까 이건 문장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바꿔가지고 표시를 해두는 거야. 이거 뭐 된 거야? 강조된 거야. 라는 걸 표시해두는 게 뭐라고? 도치라고. 알겠니? 그냥 도치가 무식하게 그냥 주어 동사 바꾼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도치, 강조를 했다라는 어법적 표시가 바로 도치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어쨌든 형용사가 문장의 앞에 강조됐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기 왼절은 지금 삽입된 거라는 거 딱 확인되시죠? 그쵸? 특히나 우리가 어렸을 때 더 강력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친구들이 말이죠. 친구들이 뭐구나? 주어구나. 오케이? 이렇게 도치됐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엄마 아빠보다는 내 가까운 친구가 그치? 서포트를 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치? PC방을 같이 가주니까 내 친구가 더 좋을 거야. 그치? 부모님보다는. 그래서 친구가 더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친구만큼 더 저기한 건 없으니까. 자, 82번입니다. 고급 문장 나왔습니다. 고급 문장. 요것도 어제 고등학교 2학년 서술형 수업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은 서술형 수업을 하거든. 난 솔직히 고1 때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니네들한테 이 수업 초창기에 중3 때 좀 여유 되시는 친구들은 영어적으로 피지컬적인 여유가 되시는 친구들은 서술형 공부 좀 하시라고. 고1 때 진짜 얘들아 상반 친구들이 제일 많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해석해서 이해해가지고 푸는 건 되게 잘하는데 자 써봐 그랬을 때 이제 막막해지는 게 사실 서술형이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읽을 땐 잘 읽는데 그걸 써보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작깨작이라도 GW 시간에 우리 하죠. 요즘 GW 뭐 하니? 책? 초록색깔 그렇지? 제발 저렇게 좀 말하지 마. 나도 몰라 초록색. 니네 제일 섭섭할 때가 뭔 줄 알아?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수학은 그렇게 자기가 어디 나가는지 단원을 꿰고 있다? 나 이번에 원방 끝났어. 나 이번에 진박 끝나고 원방 끝나서 뭐해서 나 뭐 함수 나갈 차례야. 뭐 이런 거를 지네들끼리 막 단원을 얘기를 해. 개 멋있어 그럼. 학생들이 그런 대화 나누면 개 멋있거든? 안 그래?
아, 니네는 모를 거야. 나 이번 수학학원에서 뭐 하는데, 뭐 해서, 아, 이번에 뭐 무슨 문제 풀다가, 아, 미분적분 해서 막혀가지고, 내가 좀 선생님한테 막 이질 하는데, 와, 개멋있어, 진짜. 근데 이제 영어학원 선생님이 이제 내신 대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과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중학교 때만 해도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더 많아져. 그럼 이제 내가 물어봐. 야, 니네 학교 출판사 뭐야? 그 빨간 2층 버스 있고요. 흑인하고 백인이 어깨 동무하고 있어. 나도 몰라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겉표지가 뭐 보라색이었나? 이지랄. 그 보라색도 확정도 아니야. 이었나? 이러고 앉아있어. 되게 섭섭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흑인이랑 백인이랑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겉표지를 있다는 영어책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개 섭섭해 진짜. 뭐 제목이라도 알든지. 선생님 저 1단원 뭐 무슨 제목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검색이라도 해봐서 아 얘네 이거구나. 혹은 내가 뭐 몇 번 해본 수업이면 아 그 교재 이렇게라도 할 텐데. 흑인이랑 백인이랑 나도 겉표지를 얘들아 1년 내내 그 교과서의 겉표지를 본 적이 거의 없어. 왜 나도 이제 자료로 보다 보니까 이제 겉표지를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몰라. 그래서 YBM도 박이 있고 한이 있어요. 또 한씨가 있고 박씨가 있어. 그 이제 출판사 이름 나오고 그 성이 앞에 뒤에 따라 붙잖아. 그 성이 뭐냐면 그 지필진들 한 대여섯 명이 있어요. 네다섯 명, 대여섯 명이 있어. 그러면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5명 중에 짱이거든요. 최고 높으신 분이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딴 거야. 성을.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면 돼. 니네 책 본다고 YBM 박 이렇게 안 써 있어. 시사 YBM만 써져 있고 그 지필진의 맨 앞에 있는 사람 성을 같이 알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고2 대도 그래요. 고2 대도 야 부흥고는 어제 야 부흥 중 있니 여기 혹시? 부흥고는 어제 계약을 했더만. 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생활복 입고 왔더라고. 씁쓸하게. 니네들은 아직 방학이잖아. 원래 광복절 끝나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근데 부흥고 애들한테 야 이제 계약했으니까 이제 교과서 좀 알려줘. 아 그 뭐 독작인데? 막 이러고 앉아있어 또. 몰라 출판사가 어딘지. 그러니까 막 답답해. 그래서 내일 학교 가면 좀 알려달라고 문자로 알려달라고 내가 부탁 사정을 한다 내가. 알겠죠? 미안해 또 넋두리 했네. 82번 아, 고급 문장이다. 아, 이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여러분들이 아직 문장을 많이 접하지 못하신 친구들은 지금과 같은 문장이 이제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여러분들 어법 시간에 문법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틀렸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make의 목적어가 이제 투부정사나 대절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올 수가 없어. 왜? 뒤에 형용사와 명사와 같은 보어라는 친구들이 얘를 수식해 줄 수 없다 보니 길어진 목적어를 어디로 뺀다? 뒤로 뺀다 이거야. 그럼 그 뺀 자리에 우리 가주어 만들듯이 그 뺀 자리에 뭘 넣는다 이거야? 뭘 넣는다? 이슬 넣는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가목적어라고 하고 원래 있었던 진목적어를 뒤에 뺀 투부정사 대절을 진목적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원리를 기억하는 건 사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목 진목을 해석하고 어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투부정사 대절이 길어서 뒤로 빠지고 보호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서 뒤로 빠지고 그 빈자리를 이수로 채우고 얘를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얘들아. 심지어 대학 가서도 안 중요해 이거. 오케이? 이 원리를 기억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순수하게 눈으로 봐서 딱 이걸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눈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셔야 돼. 특히나 우리가 가주어나 가목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슬 잘 해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슬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뭉개면서 해석하고 특히나 대명사 이시 실제로 나왔는데 그걸 해석하지 않으시면요. 진짜 글의 흐름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됐고 일단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그래서 쌤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뭘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냐면 두 가지. 첫 번째 어순. 일반적인 오형식 어순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어순을 좀 잘 파악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해석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해석. 이 두 가지만 잘 연습해 주세요. 뭐. 그래서 나는 니네들한테 어순 가르칠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 원리는 이미 정규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테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어순만 좀 잡으셔라.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그냥 요렇게 해요. 가목 진목이 뭐야?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요렇게만 얘기해. 알겠니?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왜 어순을 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러니까 1형식, 5형, 특히나 5형식 문장이긴 한데 그거와는 조금 더 별개로 움직이게 되니까 지원아 왜? 뭐가지 돌려줘? 시계 쪽으로 돌려줄까? 두 번째 경고다. 알겠냐? 서포트, 시계 대가리, 오케이? 이제 뭐 하나 또 걸려봐. 자, 어쨌든 그래서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꼭 이렇게 외우시고 make 말고도 가목, 진목을 취할 수 있는 동사가 5개가 있어요. make 포함해서. 걔가 누구냐면 MBC, FT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이 5개 동사가 believe, consider, 지금 나온 find, think가 있어요. believ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consider it 혁명, find it 혁명, think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이 어순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요 2세 밑줄을 쳐놓고요. 너네들한테 뭐 요즘 선택형 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댐을 써놓고 밑줄을 쳐놔요. 그럼 니네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시야 댐이야? 앞에 선행명사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make them 혁명 투부정사 대절을 봤을 때 얘 가목, 진목, 어순인데 댐은 나올 수 없겠구나라고 그때 어순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얘는 수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선행명사가 단수로 쓰였나 복수로 쓰였나를 찾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순수하게 뭐다? 가목, 진목의 어순에 가목은 입밖에 쓸 수 없다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또 이 자리 무슨 자리 얘들아? 이 자리 무슨 자리? 아까 쌤이 보호할 때 얘기했었던 5형식 동사의 보호 자리야. 그럼 보호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아까 2형식 동사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올 수 없겠냐? 나 부사는 어때? 라고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1순위로 많이 나와. 그럼 니네가 make it 부사 투부정사 대절 보셨으면 가목, 진목, 어순인데 부사는 나올 수 없지라고 판단이 되셔야 돼. 오케이?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지금은 이제 find 나왔으니까 이제 어려운 게 없는데 니네들이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make 나오면 동사 원형이 제맛이지 하시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위치가 딱 그쯤 위치거든. 뭐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나 맞아 틀려 이렇게 번호 매김하고 니네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 100%는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진짜 make 보시고 make 뒤에는 원형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공식화되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ake의 원형이 나올 때는 걔가 목적격 보호일 때를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미 목적격 보호 여기 형용사 명사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투부정사 맞게 쓰인 거야. 그래서 니네들한테 동사 원형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니네가 틀렸다고, 부사도 틀렸다고, 댐도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 어순 가지고 너네들한테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어법적 문제가 굉장히 많다. 되니? 쌤이 오늘 뭐 래퍼 수준으로 빨리 말하는 것 같은데 나 좀 현기증 낼 것 같아.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지금 너네들이 저거 딱 보셨을 때 find it difficult를 딱 봤을 때 뒤에 뭐 투부정사까지 딱 보셨으면 니네가 이거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가목, 진목, 어순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difficult가 맞다 틀리다? 어순으로 판단하는 거지. 저 자리에 difficultly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맞게 쓰인 거야. 오케이? 두 번째 해석으로 갑니다. 해석. 자, 주어는 만듭니다. 믿습니다. 생각 고려합니다. 알아냅니다.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것이 형용사. 그것이 뭔데? 투동사 하는 것을 대절하는 것을 형용사에게 명사에게 만듭니다. 알게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매우 어렵다는 걸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과일의 맛이 나는 음료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뭐 하게 되면 color, 이거 뭐 영국식 표기라고 하는데 color U 써도 상관없습니다. 색깔이 is wrong, 잘못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식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노란색 음료를 마신다.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에요? 보통 레몬 맛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야, 몬스터야? 몬스터 좀 그만 마셔. 몬스터 좀 마시지 말고. 고카페인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알겠지? 선생님도 가끔 러닝할 때, 요즘같이 더운 날 낮에 러닝할 때가 있거든. 얼마 전에 쌤이 한 10km 뛰었어요. 7월 31일 날 10km 뛰었는데 중간에 안양천을 뛰다가 나 진짜 혼자 뛰었는데 쓰러질 것 같은 거야. 이 큰 덩치가. 나 쓰러지면 어디 데리고 가지도 못해.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어디 편의점을 알거든, 어디 있는지. 그래서 거기까지 러닝해서 뛰어가지고 그때 진짜 얘들아, 빈속에, 아침이었는데 빈속에 현기증 날 것 같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현기증 날 것 같은 상태에서 진짜 편의점에서 이거 열고 딴 거 안 보고 뭐 얼박사 캔으로 돼 있는 거 있더라. PPL 아니야? 얼박사 캔으로 된 게 있어서 1+1인데 그냥 하나만 짓고 그냥 계산대로 진짜 달려가서 계산대 탁 놓고 띡 찍으면 1+1 상품이다. 그러면 이제 계산원이 뭐래? 계산 안 하고 뭐해? 한 개 더 가져오세요. 이러잖아. 아니, 이거부터 일단 계산해 주세요. 2,200원입니다. 딱 찍고 그 애플페이 딱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찍다고 꿀꺽꿀꺽 마셨거든. 그래서 원샷 했어 내가 얼박사를. 그 낀 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몬스터더라고. 그지? 그 꿀꺽꿀꺽 삼키고 바로 옆에 쓰레기통 있어가지고 그 쓰레기통 버리고 한 캔을 더 가지러 이제 그 냉장고로 가는데 진짜 얘들아, 니네 몬스터 지금 공부할 때 마실 때 나 졸리다고 몬스터 마시면 니네 솔직히 뭐 느낌 와? 그냥 맛있는 탄산음료 마시는 그 느낌밖에 안 나잖아. 솔직히 뭐 각성이 돼? 갑자기 막 공부하는데 막 콧바람 캥캥거리면서 막 공부해? 안 그렇잖아. 맨날 그 니네 보면은 막 그 신성고 그 수학머리 이거 내가 일반화지면 안 되는데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한 문제 갖고 막 고심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신성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 그걸 자기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해. 약간 몬스터 2+1 할 때 편의점에서 3캔을 사와. 그거 어디에 넣냐면 책상에다 놔. 영어학원 딱 왔는데 3캔을 놔. 영어학원에서 몬스터 3캔 먹을 정도의 고카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기 정수기에 냉수나 마셔. 알겠어? 근데 갑자기 이제 자 수업 시작하자. 자 3번 볼게 하는데 여기 치탁 소리가 치딱 소리가 나. 벌써 한 캔 뜯었어. 그래서 난 벌써 2문장 읽고 있는데 걔는 이렇게 마시면서 막 꿀꺽꿀꺽 대면서 마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 캔 다 마시고 첫 수업 딱 끝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거의 난 몬스터 그냥 마약인 줄 알았어. 애가 눈이. 자, 좀만 쉬었다가, 자, 2교시 준비하자. 바로 쳐져요. 2캔 앞에 놓고. 내 얘기 마저 하면은, 캔 버리고 2번째 캔을 가지러 냉장고에 다시 갔는데, 진짜 얘들아, 내 몸이 기진맥진해서 땀이 쭉 빠지고 막 현기증 날 정도로 쭉 빠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나? 진짜 얘들아, 거짓말하고, 내가 진짜 온몸이 얼굴 다 이렇게 흘러내려서 땀을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냉장고에 가는데 막 갑자기 이게 진짜 내 모든 세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진짜 니네 못 느껴봤지? 니네 땀을 한번 흘려보고 마셔봐. 아니면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막 진짜 나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적 없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몬스터 한 캔을 마셔봐.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자, 아무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이랬다가 그 잠깐에 원샷을 때리고 버리고 등 돌려서 냉장고를 가는데 여기가 화살하는 거야. 나 그냥 더 뛰어도 될 것 같아. 막 진짜 이게 생긴다니까. 40대의 몸에서 몬스터, 그 얼박사야. 몬스터도 아니야. 얼박사. 그 카페인 음료잖아. 그것도. 쫙 마시니까 막 싹싹한 이게 온몸의 세포들이 막 파닥거려 진짜. 그러고 10km 뛰었어요 쌤이. 4km 정도 뛰고 거기 간 거거든. 4km 정도 뛰고 쌤이
얼박사 마시고 남은 6kg로 그 힘으로 뛰었어요. 빈속에. 진짜. 그렇다고 빈속에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카페인 음료 마실 때는 속을 좀 채우고 드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함부로 마시지 마. 우리 아들놈 새끼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놈이 무슨 지가 무슨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아빠 나 도서관에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올게. 딱 그러는 거야. 자신만만하게. 그래 하고 와. 그랬더니 엄마가 지나가다가 걔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걸 봤나 봐. 지 친구랑 몬스터 1+1을 샀는지 한 캔씩 사가지고 이러고 마시면서 도서관에 가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일렀지. 오빠 우리 아들 몬스터 마셨다. 오늘 밤 못 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몇 시에 잔 줄 아니? 그날 처음으로 몬스터 먹은 날이야. 그게 지난 2학기 기말고사였거든. 얼마 안 됐어. 지지난달에. 그날 몇 시에 잔 줄 알아? 새벽 5시에 잤어. 그리고 8시에 일어나서 학교 갔어. 3시간 자고. 그리고 피곤하대. 미친 거지.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니네들 몬스터 마셨는데 고카페인 음료 마셨는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문제 있는 거야. 이미 몸이 적응을 했단 얘기니까. 끊어. 그래서 나도 이거 커피인 거 같지? 보리차야 얘들아. 보리차. 더울 땐 보리차가 최고야. 어머, 얘는 왜 여기 얘는 왜 이 화면이 잘못 나왔니? 다시 갈게요. 자, 과목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다면 예를 들어 오렌지 드링크인데 that is colored green. 초록색의 색깔이 입혀진 오렌지 드링크를 예를 들면 그렇게 색깔이 틀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요 음료 얘기하다가 고카페인 얘기 나왔네. 그렇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비싸기만 하지. 몬스터도 더럽게 비싸더만. 그지? 한 캔에 1+1 해도 한 캔에 뭐 2,400원? 막 이 정도 하던데. 그지? 그 정도 하잖아. 2,000원도. 그 몬스터는 그 쬐끄만 캔이 무슨 뭐라고 그 2,600원이나 해? 그 레드불? 레드불 알죠? 그 유명한 회사긴 한데 그건 왜 1+1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거 사지 마. 편의점 사기 편하긴 하지만 친구랑 같이 n분의 1 할 때 그때나 이제 1+1으로 사세요. 알겠죠? 비싸기만 하지 몸에 안 좋아. 자, 차이가 또한 있습니다. 뭐와? 개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대. 문장 끝. 개인들 사이에 차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컴마 다음에 ing 나왔네.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문장 끝나고 나온 거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치? 뭐와 연관 지으며 능력. To smell an odor. odor도 냄새야. 이 냄새를 맡는 능력과 연관 지어. 또 how pleasantly it seems. 이럴 때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 이형식 동사를 암기하라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형용사부사 문제에서 1순위로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 이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접속사 얘기할 때 how 자체에서 혼자 어떻게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접속사의 역할도 하지만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가 나와도 한 세트의 의문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언급되게 되는데 이때 형용사가 나오냐 부사냐를 나오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야? 이 뒤에 있는 동사거든. 그리고 니네 또 하나의 문제 중에서 제일 구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 있잖아. 그때 비교급이 될 수 있는 품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누구? 형용사, 부사밖에 없다고. 그럼 이 자리에 비교급이 형용사야, 부사야를 물어볼 때에도 이 형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누구다? 이 뒤에 있는 동사거든. 그래서 동사의 니네 머릿속에 이게 Be the, become the, get the, grow the, go the, keep the, remain the, stay the, look the, seem the, appear the, smell the, taste the, sound the, feel the, prove, turn out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면 그냥 seems 이 형식 정답 형용사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라고 하면 그렇다고 니네가 그런가 구구단도 니네가 87에 하면 니네가 56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니네가 87은 했을 때 81은 8, 82, 16, 83, 24 이지라고 앉아있니? 아니잖아. 왜? 이러고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야 돼. 니네가 sims를 어디 있어? sims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be the, become the, get the, grow the, go the 이러고 있지 않잖아. 그치?
아, 쌤 보는 순간 얘 이형식. 니네가 그리고 이 17개 중에서 10개 이상은 아, 얘 이형식 동사인지 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동사들도 꽤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sims라는 이형식 동사 보시고 부사가 아니라 뭐다? 형용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4번 갑니다. On instrument and music. 자, 악기들과 음악은요. 음악이 as become more complex. 더 복잡하기 때문에 as는 때문에로 먼저 시작해서 해석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배우는 것은 뭐를? 적절한 playing technique. 연주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becomes 뭐가 됩니다? 점차적으로 relevant.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야. 요 becomes라는 이형식 동사의 보어는 relevant입니다. 그리고 니네들 지금 요거 한 문장만 딸랑 물어보니까 요거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니네 그 단면적으로 보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문장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문제를 낸고 밑줄에 있는 앞뒤만 딱 보시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럴 때 제일 위험해. 아, become 나 이형식인지 알아.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인 형용사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increasingly 부사잖아. 그러니까 정답 형용사. 얘 틀렸네. 그냥 이것만 딸랑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위험해요. 이 부사는 뭐의 역할? 형용사 수식하는 수식어의 역할로서 있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정답을 이미 relevant가 형용사로서 becomes의 보호라고 얘기했으니까 become increasingly는 becomes의 보호가 아니라 누구? relevant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역할로 쓰이는 것이다. 그렇지? 맞게 쓰인 겁니다. 84번이었고요. (85번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야기가 되어져. 좀 더 다시. 현실은 여기 대절에 접속사절이 나왔죠. They have caused 그것들이 야기시켜 왔어. 좀 더 많은 물질적 사용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문장 끝났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고 컴마 ing 아까처럼 분사구문. making은 대표적인 또 오형식 동사다 보니까 us의 목적어 뒤에 뭐가 나왔니? 이 자리 무슨 자리라는 거? 보어 자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뭐에 좀 더 자연적인 자원에 독립적이게 되게 만들면서 물질적 사용을 역사적으로 야기시켜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dependent 틀리죠. 의존적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making us 다음에 나온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니네가 ly가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지금 내가 되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어느 정도 숙지만 딱 2형식, 5형식 문제, 형용사 부사 문제가 아까처럼 수능 문제 출제 빈도율 3, 4위를 달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니네가 많이 형용사 부사에 대한 노출이 되신다면 이거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진짜. 시간이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케이? 암기하면 툭치기타, 툭치기타 이렇게 풀리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making us 형용사 끝.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돼. 86번. They still use. 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그들의 front leg, 앞다리를 사용합니다. 전치사 나왔네요. Like human hand. 인간의 손과 같은 앞다리. 전치사 like 뒤에 명사가 앞에 있는 legs를, front legs를 꾸며주고 있죠. 예를 들어 사자들은 can pick up and lift small object. 집어서 작은 물체를 집어서 들어 올릴 수 있어. with one paw. 하나의 손으로. and 그리고 그들은 라이언들은 still 여전히 talk with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적절한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치사의 like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 명사 있으니까 잘 쓰인 거다. 근데 86번의 의도를 요 밑에다 여러분들은 써주세요. 의도는 사실 이거야,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 요 밑에 86번 밑에다 지금 이걸 쓰세요. 자, 방금처럼 like는 전치사입니다. 뜻은 아까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야. unlike는 형용사입니다. 얘도 같은이란 뜻이야. 의미가 같아요, 말 그대로.
Two words are alike. Two words are alike in meaning. 의미적으로 두 단어가 어때? 같습니다라는 뜻이야. Two words are alike. 두 단어가 같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이야. 요 alike는 보어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면 돼, 안 돼? 명사 수식 못하니까 안 돼요. 근데 전치사니까 얘 뒤에 뭐 와야 돼? 명사 와야 돼. 얘는 명사 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차이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혹시라도 요즘 선택형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 뒤에 명사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86번까지만 하고 대명사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0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글쎄요, 선생님이 이제 명칭 갖고 여러분들한테 막 쪼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대명사의 종류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을 말하는 나, 너, 우리, 쟤네 이런 의미로서 1, 2, 3인칭을 나타내는 그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지시 대명사가 있어요. 사실 대명사 문제로서의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뭐 있냐면 부정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 대명사. 그러니까 이 용어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보면 아 쟤네 이런 게 판단되실 거야. 인칭 대명사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수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분모가 대명사라는 이름하에 있다 보니까 대신 쓴 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명사가 선행명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먼저 쓴 그 선행명사를 대신 받아서 쓴 명사인데 이 대신 받아서 쓴 명사를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았냐.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면 영어는 병적으로 대명사를 많이 쓰는 언어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병적으로 대명사를 거의 안 쓰는 언어야. 그냥 그래 아니 대화의 흐름상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언어야.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거야. 하지만 영어는 다 짚어야 돼.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힘든 것 중에 또 하나야. 어쨌든 그래서 그런 대명사들을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독해할 때도 야, they, them, it, she, he 나오면 he, she는 뭐 쉬우니까 그런 애들 나오면 누군지 다 파헤치시면서 해석을 하시라고. 그냥 그들은 그것들은 이러시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진짜 해석 흐름 다 날라가. 내가 지문을 읽었는데 해석은 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 대명사 때문에 틀어질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어쨌든 인칭 대명사로는 당연히 수일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일치 문제. 그래서 인칭 대명사에서 조금 인칭 지시 부정 대명사에 조금 더 나가면 관계 대명사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시냐, which냐. 차이는 뭐야 얘들아? 얘는 접속사가 없고 얘는 접속사가 있는 거죠. 그럼 접속사가 있다 없다 차이는 뭐가 차이가 생기지? 뒤에 뭐가 확장된다? which는 본동사가 확장된다. 문장이 확장된다. 접속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더 나와야 되잖아. 그치? 얘는 그냥 대명사니까 나오면 안 돼. 본동사가. 그러니까 얘는 which는 본동사가 확장이 된다. 본동사의 유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이건 관계대명사 정도로만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종류만 좀 먼저 알아두시면 this의 복수형이 누구죠? this의 복수형 these, 그치? that의 복수형 누구죠? those입니다. 지시대명사 시험 문제 1순위가 누구냐? that이야, those야? 얘도 단수 복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쌤, it과 them하고 itday, itthem하고 that, those랑 차이가 뭐예요? 봐봐. 얘도 단수로 받는 대명사, 얘도 단수로 받는 대명사. 얘는 복수, 얘도 복수로 받는 대명사. 그럼 이 문제는 뭐고 이 문제는 뭐냐? 이거야. 뭐냐면 지시대명사는 뒤에서 후치 수식이 가능해. 후치 수식이 가능해? 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니까 후치 수식은 누가 돼야 돼?
형용사가 수식해줘야 되겠지. 대명사를 꾸며주니까. 그치? 그럼 니네가 말해봐. 형용사 역할하는 청크워드 다 대봐. 4개 뭐 있다고? 부동분. 알겠어? 괜찮아. 맞아. 선생님 말 저거. 그래. 이거 이렇게만 떠오르셔도 돼. 알겠지? 나머지 니네가 가다듬을 건 집에서 니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너희 몫인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뭐 말하려고 하는지 나 알아. 그 접부동 그거. 괜찮아. 몰라도 돼, 지금은. 대신 가다듬는 건 니네가 하는 거야. 이게 공부야, 얘들아. 내가 지금 내뱉을 수 없구나. 형용사 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내뱉을 수 없구나, 지금. 그러면 어떻게? 가다듬으라고. 그게 공부야, 얘들아. 여기 3시간 앉아서 공부하다 집에 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오케이? 진짜 공부를 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관계사, 투부정사, 미안. 동분이 아니다. 선생님이 헷갈렸다. 접부동부는 뭐야? 본동사가 아니라는 걸 표시해주는 장치인 거고 전접 부분이죠. 선생님이 헷갈렸다. 전치사, 명사, 관계사, 부정사, 분사. 이 4개가 후치 수식으로 대시나 도주를 꾸밀 수 있고요. 얘는 뒤에서 후치 수식 돼야 안 돼? 안 돼. 얘네 둘 차이야. 오케이? 똑같이 대명사를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단수로 받고 복수로 받는 건 둘 다 똑같은데 얘네들은 후치 수식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대명사의 질문은 조금 막연해요. 뭐라고? 막연하다고. 대명사거든, 얘도. 대명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문장에서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인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했을 때 the favorite one이라고 합니다. one. favorite it이라고 하지 않아. 왜? 이런 부정대명사의 느낌을 지금 니네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야. 부정대명사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앞에 세상에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다고 했어. 뭐 수백 가지는 수천 가지는 많겠지. 그러면 몇 개인지는 안 알려줬어. 많이 있대 그냥. 근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하고 얘기한다는 건 그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 니네한테 내가 얘를 콕 집어서 말할 게가 아니야. 뭐야?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인기 있는 건 o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부정대명사의 느낌이야. 다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굶어서 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땐 it으로 받아야 돼. 왜? 앞에 가장 인기 있는 다이어트를 대명사로 썼으니까 이건 it이야. 지칭된 대명사를 써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근데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몇 번째를 뽑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도 몰라. 부정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중 하나는 이건 the favorite one이라고 해야 돼. one. 그중 하나는. 이해되시겠어? 근데 그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2개 이상은 할 때는 once를 맞는 거야. one이냐 once냐. 그냥 부정대명사는 그냥 니네가 부정해놓고 이건 not이나 never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니네 부정대명사 그 다음 뭐 배워? 이거 배우잖아. some과 others, some과 the others, 그치? others 이런 거 배우잖아. 이런 건 어떤 특정 지칭 대상이 아니야. 여기 16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몇몇은 민초를 좋아하고 민초파고 또 다른 몇몇은 반민초파입니다. 할 때 some과 the others를 쓰잖아.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some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치? 청소년들 중에서는 민초파와 반민초파가 있다는 걸 전달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불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다수를 some이라고 하는 거고 불특정하게 또 다른 대상을 말할 때는 some을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대상 얘기할 때는 others나 the others를 쓰는 거야. others를 써야 되겠지. 왜? 둘 다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민초파를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한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어쨌든 그럴 때는 이제 some과 the others 쓰는데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지는 않고요. 요거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부 사람들은 오늘 라이크 많이 나오네. 아, 좋아합니다, 얘는. 커라인더 고수라고 하죠. 그 우리 어디에 나오는 거야? 쌀국수 같은 데 나오는 풀떼기. 일부 사람들은 고수의 맛을 좋아하고요. known as 어디야 여기? 실란트로 어디 USA 이 지역에 이거라고 미국에서는 이거로서 알려진 이것도 고수야 그러니까 고수 이름이 두 가지인 거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알려진 고수의 맛을 누군가는 좋아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find it stuffy and unpleasant. 우리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선생님이 아까 오형식 동사 keeply find 기억나니? keeply find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ingpp 나오는 동사들 keeply find 동사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형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적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누가 돼야 되겠어? 고수의 맛이 되겠지 맛. 그치? 아 고수의 맛이 비누 맛이 나거나 얹혀는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서 받는 거 틀린 거 없습니다. 맞게 쓰였어요. 그래요. 여기 원이 나오니까 이걸 문장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선생님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원의 느낌을 한번 잘 봐. 원의 느낌.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a genuine smile from a sincere one. sincere가 이제 진심 어린. 인이 붙었으니까 진심 어리지 않은. 가짜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의 미소를 식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뭐로부터? 여기서 원을 니네가 뭐로 받을래? 원이 뭐니? 진정하지 않은 스마일이죠, 스마일. 그치? 그러니까 그 많은 스마일이 있는데 그중 진정하지 않은 스마일로부터 오게 되는 진짜의 미소를 구별짓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뭐다? 데디하다. 페이크 스마일, 가짜 미소가 주로 뭐에 영향을 준다? lower half of face, 아래쪽, 절반의 아래쪽 얼굴에 영향을 주며 주로 with mouth alone, 입만 웃는다 이거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쪽만 웃는 거야. 재밌네. 졸라 재밌네. 이거. 그지? 가짜 웃음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짜 웃음. 그러니까 앞에 어떤 명사를 받는 게 스마일의 의미를 받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라는 것을 식별하는 방법이니까 이 미소가 아닌 거야. 어떤 종류를 얘기할 때, 큰 단위를 얘기할 때 쓰는 게 원이다. 그래서 단수를 받고 있으니까 once가 아니라 원을 받고 있다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사람들이 don't spend all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 하면서? 절약하면서 some of it instead, 그것을 다 저장한다가 아니라 한국말 잘 몰라요. 은행에 저축하는 거. 은행에 일부도 저축하지 않으면서 모든 돈을 다 써버리게 된다면 그것의 일부 저축하는 거 대신에 다 써버리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saving some of it이잖아 얘들아. 그럼 그것들의 일부야. 돈은 단순히 복순이. 단수죠. 셀 수 없는 명사로 칭하죠 우리가 보통. 그지?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it으로서도 역시 money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맞게 쓰인 것이다. all the money 해도 단수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 93번. 94번 봅시다. 93번보다는 길고 조금 어려운 거. 요거 20초 줄 테니까 이거 어떤 명사 받는 건지 한번 찾아봐. those. 시작. 어떤 명사 맞니? hour은 빼도 되지. 왜? 요거 brains를 받는 거죠. brains를 받는 겁니다.
참고로 does는 얘들 아까 지시대명사로서 뭐가 가능하다?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는 건 does 뒤에 뭐 나올 수 있다? 전접 부분 나올 수 있다. 뭐 나왔니? 전치사 명사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러한 어떤 것들 중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버 바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뇌의 크기가 반드시 지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인간의 지능의 지표가 되는 게 아니고 it may mean 하지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죠. 그것은 의미에 작아졌다는 건 우리의 뇌, 오늘날의 뇌가 wired up differently, 다르게 연결이 되고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이 돼. 뭐보다? 우리의 조상들의 뇌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돼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뇌가 크다고 똑똑한 건 아니라는 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마지막 그래도 피날레는 100번으로 해야 뭔가 깔끔한 맛이 들겠죠? 100번 문제양. 마침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원스입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10초 드릴게요. 고! 그럼 여기에서 원스가 지칭되는 건 누굴까요? 대명사기 때문에 이 문장 속에 어떤 명사를 받긴 합니다. 누굽니까? metaphors. 그치? metaphors.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뭐와? 은유, 비유라는 것과 연관돼 있어. 디지털 기술은. 하지만 디지털 은유라는 것은 different from, 좀 달라요. linguistic metaphor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방식으로 언어적인 은유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은유라는 단어를 여기다 갖다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metaphor에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잘 맞게 쓰인 거고요. 디지털 메타포르스냐 linguistic 메타포르스냐 다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메타포르스를 받은 게 아니라 디지털 빼고 메타포르스를 linguistic과 같이 곁들여 쓰고 싶은데 메타포르스가 반복되니까 그것을 부정대명사로 쓴 거라고. once라고. 지칭어인 댐으로 쓴 게 아니라. 오케이? 댐이나 those로 쓴 게 아니라 요거를 그냥 받는 once로 받는 것이다. 지칭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대명사 원스에 대한 생각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면서 여름방학 수고 많으셨고 개학 잘 하시고 우리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을 내가 어느 반 수업을 들어갈지는 지금 알반 수업은 내가 좀 독해 수업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2학기 때 중3 때는 쌤이 중3반에 어떤 반에 또 들어갈지는 아마 겨울방학 그때 한번 더 확장적으로 내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아무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3 때는 여러분들 단어, 해석 꼭 그거 위주로만이라도 연습 많이 해두시고요. 좀 더 여유되는 친구들은 어법 공부나 해석 연습 공부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쓰는 연습도 좀 해주시고. 알겠지? 이제 2학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각자 안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아, 저거 좀